집합까지 나와요? 아니요? 단원이 아마 그럴 것 같긴. 아니야. 10화까지 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요? 단원이 3개 더만. 그러니까 우리 도형의 방정식, 집합, 그리고 함수. 근데 아마 도형의 방정식에서 잘라야 되지. 집합 단원이 별게 없어 진짜. 집합 단원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고, 함수 아직 고민. 우선 확실한 건 이제 도형의 방정식은 들어가니까. 네. 도형의 방정식은 중간고사에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자, 집합 보시면요, 82페이지 집합 보시면요, 집합에 정의가 나와 있어요. 거기서 좀 밑줄을 치시면 좋은데요, 집합이 우리가 아마 그 군기 잡을 때 집합시킨다 그런 집합하고 좀 유사한 개념이에요. 모이는 개념이에요. 근데 어떤 것을 모으냐,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동그라미 또 치세요,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모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의 모임. 그래서 거기 예시를 보면요, 우리 1학년 9반의 가정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1학년 9반에 있는 총 24명의 학생이 있죠. 누구요? 24명의 학생을 이제 집합을 통해서 구별을 시킬 거예요. 근데 그 구별시키는 조건은 첫 번째, 잘생긴 없는데. 사람의 모임. 뭐 남자에 대한 얘기겠죠? 남자에 대한 잘생긴 사람의 모임. 이렇게 왜요? 안 좋네? 너가 없다고? 방금 4장 주지 않았냐? 3장 줬구나? 미안해요. 서운할 뻔했네요. 죄송해요. 그래서 보면 24명의 학생을 이제 남자 중에서만 가정했을 때, 남자 중에서도 잘생긴 사람의 모임을 집합으로 하겠다 라고 하면 맞을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누군가는 이제 잘생긴 정도의 기준이 정확하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기준이 여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기준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A 학생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이 A 학생이 잘생겼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학생이 잘생겼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기준이 주관적이 되는 집합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24명의 학생 중에서 뭐 키를 160cm 이상의 모임이라고 가정하면 얘는 집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 학생을 보고 너 160이 넘어, 160보다 안 돼 라는 기준이 개개인마다 다를 수는 없죠. 만약에 이 학생은 163이라고 하면 당연히 160이 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집합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듯이 이제 그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좀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160 이상의 모임이 되는 학생들이 뭐 A도 있겠고 B도 있겠고 C도 있겠고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이 모임에 대해서 각각에 있는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명칭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집합이 되니까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각각을 뭐라고 하냐? 우리 원소라고 해요. 원소. 화학에서의 원소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용어는 똑같지만.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모임을 집합, 그 집합에 포함된 각각을 뭐라고 하냐? 원소라고 얘기를 할 거다. 알겠죠? 그래서 보통 집합을 크기 때문에 대문자를 써요. 무슨 문자 쓴다고요? 대문자. 그래서 집합을 예를 들어서 얘를 A라고 한다면, 원소는 그럼 무슨 문자 쓰는 게 자연스러워요? 소문자 쓰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A, B, C 이렇게. 그래서 기호 이제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160 이상의 모임이라는 집합 라지 A에 스몰 a가 원소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을 표기로 어떻게 한다? A라는 원소는
집합 A에 포함되어 있다. 삼지창 모양을 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거다. 만약에 그리고 뭐 E라는 학생이 키가 157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우리 이 E라는 학생은 집합 A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죠. 그 안 들어간다는 표시는 어떻게 하냐? E가 A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알겠죠? 이거 짝대기를 뭐 저는 많이 혼났는데 대학교 때는 많이 혼나죠, 당연히. 짝대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죠? 근데 얘도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죠? 원래는 얘가 맞아요. 누가요? 일로 오세요. 가져가세요. 웃겨 정말. 알겠죠? 얘는 포함되지 않는다. 내 얘기는 원래 얘가 정석인데 사실 얘도 그냥 맞다고 할게요. 알겠죠? 맞다고 해. 이렇게 써야 맞는데 이렇게 부르면 안 맞다. 예제 1번 보실까요? 예제 1번 보시면 다음 중 집합이 아닌 거 뭘까요? 뭐예요? 수학고등학교의 재학생들의 모임은 집합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재학생이 맞냐 아니냐로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집합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나는 살짝 애매하지 않나? 좋아해 안 좋아해? 모르겠다. 모르겠다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땡 넘어갑시다. 국적이 한국인인 사람들의 모임 당연히 구분할 수 있죠. 네 번째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잘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매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뭐 잘하는 기준을 누군가는 토익 뭐 900점 이상 뭐 토플 뭐 500점 이상 이렇게 잡을 수 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은 그 어느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매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지능지수 IQ가 150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IQ 검사를 했을 때 150 이상 나오면 다 구별이 되겠죠? 150 이상, 150 미만 이렇게. 그래서 넘어가더라. 그래서 집합이 안 되는 거는 2번하고 4번. 근데 사실 2번은 잠깐 볼게요. 2번은 나는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게 누군가는 좋다, 누군가는 좋지 않다라고 하면 구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냥 답에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넘어가도.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만약에 이 집합인 거 아닌 것이 나온다고 하면 명확하게 문제에서 오류가 없게끔 나올 거야. 알겠죠? 걱정하지 마시라. 자, 예제 2번 한번 해보실래요? 예제 2번. 12의 양의 약수들의 집합을 A라고 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뭘까요? 5. 12의 양의 약수들을 써보면요. 1, 2, 3, 4, 6, 10이죠? 얘가 분명히 그 집합의 원소일 거예요. 네, 하윤이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5번을 보시면 10이 그 집합에 들어간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10은 들어가지 않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집합에 이제 봐봐.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했는데 그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3가지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설명해 볼게. 집합을 12의 양의 약수들의 모임이라고 해요. 그건 집합이 되겠죠? 왜냐면 12의 양의 약수들은 기준이 명확하니까. 그럼 그 기준에 의해서 집합 A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3가지 있다고. 첫 번째는 원소 나열법. 무슨 나열법? 원소 나열법. 어떻게 할까요? 예? 중괄호 때리고 원소 그냥 다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원소 나열법. 네, 두 번째는 조건 제시법. 뭐라고요? 조건 제시법. 얘는 말 그대로 그 원소, 집합에 대한 원소의 조건을 써준 거예요. 근데 우리 집합 A의 조건이 뭐예요? 집합 A는 어떤 것들이 모은 거야?
12의 양의 약수들을 모은 거지. 그럼 이렇게 쓰면 된다. 어떻게 쓰냐? 이렇게. 어렵지 않아. 집합 단원에서는 점수 많이 맞춰야 돼요. 어렵지 않아서. X 이거 봐봐. X 바라고 읽어요. 근데 이 X 바가 뭐야? 해석이 이렇게. X들을 모은 거야. 근데 이 조건에 있는 X들을 모은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X들을 모은 거야. 근데 어떤 X들을 모아볼까? 그 X는 당연히 어떤 것들이에요? 12의 양의 약수.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조건을 제시해서 나열하는 거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시각적인 요소예요. 벤 다이어그램. 뭐라고요? 벤 다이어그램. 마치 그냥 보따리처럼 묶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집합 A지? A의 보따리를 그리고 여기에 그냥 숫자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는 다 알아놔야 돼요. 왜냐면 세 가지가 문제에서 나오니까. 예제 3번 보시면 원소나열법으로 표기된 것은 조건제시법, 조건제시법으로 표기된 것은 원소나열법으로 바꿔보시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얘를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조건을 써주면 되겠고,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다면 얘를 원소들을 찾아서 나열하시면 된다.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것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한번 해보시오. 그러니까 그 원소가 이게 좀 헷갈리지. 원소가 나열되어 있는 원소 나열법에서 조건제시법으로 바꾸는 게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이 숫자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쓰시면 돼요. 근데 그 조건을 썼는데 이 원소가 아닌 것들에 해당되는 조건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1번) 하고 뭘 볼까? 1번하고 B번 하자. 2번. 뭐 3번하고 4번은 그 조건에 해당되는 숫자 찾아서 나열시키면 되니까 괜찮은데, 얘가 이게 얘 어떻게 또 바꿀 수 있을까? 얘는 설명을 다르게 하자면, 답이랑 좀 다르게 하면 2의 배수. 근데 2의 배수를 하면 안 돼. 2의 배수는 10도 들어가잖아. 그치? 몇 이하? 2, 3, 8 이하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작업하면 되지. 그럼 답이 되게 여러 가지야. 그치? 답이 여러 가지야. 한번 봐봐요. 우리 1번이 마이너스 1과 1을 가지는 집합이잖아요. 근데 그 A를 조건제시법으로 쓰라는 얘기는 X에 대한, 즉 A의 원소에 대한 조건을 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 보면 X제곱은 1의 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왜냐면 X제곱은 1의 근이 마이너스 1과 1밖에 없으니까. 사실 여기서 얘가 또 바꿀 수 있는 거 뭘까? 조건 생각났다. 또 어떤 조건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마이너스 2가 1이라는 집합을. EX는요? 아닌데? 저거 두 개 더하면요. 그럼 마이너스 2가 0도, 마이너스 2와 2도 있잖아. 그치? 네네.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절대값 x가 1 되는 게 뭐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것도 답에 쓰세요. 이렇게 조건. 그러니까 조건 대시법은 이 원소를 정확하게 이 원소만 표현할 수 있는 조건을 나열하는 방법인데 그 조건을 나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사실. 아까 하연이가 얘기했지만 답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맞죠, 그렇죠? 2번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2번. B 조건을 달 수 있어. 어떻게 조건을 달 수 있을까? 이거 답지랑 거의 유사해 보이지만 이렇게 달 수 있을 거. 우리 여기에 들어오는 게 조건을 반드시 수학적으로만 쓸 필요는 없어. 이렇게 써도 돼. 2 이상 8 이하의 뭐 찾으면 될까? 짝수 이렇게 써도 돼요. 알겠죠? 너무 그 조건을 수학적으로만 써야 된다 이런 거 아니야. 이것도 답 써도 돼요. 막 거기서는 뭐 y는 2k에서 뭐 k는 1, 2, 3, 4 이렇게 돼 있잖아. 그쵸? 근데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근데 좀 애매한데 이 a를 조건 제시법을 이렇게 쓰면 맞을까 틀릴까? x인데 x는 1하고 마이너스 1이야. 사실 저는 얘는 고민. 이게 어떻게 보면 얘랑 그냥 판박이잖아, 그치? 단지 조건만 달았던 건데 조건은 그냥 얘 x가 될 수 있는 건 1하고 마이너스 1. 얘가 될 수 있는지는 사실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소를 그냥 나열한 것처럼 조건을 그냥 가져가도 될지는 이거는 제가 좀 공부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문제도 나와도 너무 헷갈리지 않게 아마 낼 것 같아서 이것이 조건제시법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고민해서 들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알겠죠? 전 착하니까 알잖아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또 다듯이 째려보지 마시고요. 서술형 때 저희가 적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미리 이제 그런 것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해주지 않을까. 항상 시험은 공정하게 낼 거니까. 봤잖아요. 얼마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했어요. 눈 가리지 말고 씁니다. 알겠죠? 걱정 마시고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84페이지. 이제 그 집합이 종류가 있어요. 이야. 집합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원소의 개수로 집합을 정리를 해요. 자, 첫 번째 용어가 유한집합. 유한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 무한집합. 세 번째는 얘가 이제 좀 키포인트인데 공집합. 막 공허하다의 그 공자거든요. 유한집합은 당연히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유한개.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무한개.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뭐래? 거기 보니까 0, 없다.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 기호 어떻게 쓰냐?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약속, 우리 약속. 이렇게 씁니다. 봐봐요. 그럼 거기 보면 제가 좀 써볼게요. 이게 집합이 나와 있을 때 그 집합이 뭐 유한집합이든 아니 그 원소나열법이든 조건제시법이든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원소의 개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개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자, 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네. 원소의 개수 몇 개? 5개 쉽죠? 세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네. 자, X바 조건제시법. X들을 모은 거야. 근데 어떤 X들을 모은 거야? X는 자연수들을 모은 거예요. 자, 이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무한개죠. 왜냐면 자연수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기 때문에 무한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무한이다. 따라서 우리 이 집합을 우리 무슨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개여야 되는데 좀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려지죠? 우리 알고 있는 내용들과 가야 됩니다. x.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x들을 모은 건데 그 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실근을 모은 거예요. 근데 얘가 실근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부터 판단하기 위해서 뭐 쓸 거다? 판별식을 써볼 거다. 판별식을 써보면 d는 1차항의 개수 제곱 1 빼기 4에 2차항의 개수 상수항 곱하면 1이죠. 마이너스 3이네. 0보다 어때요? 작죠. 자,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실근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 그럼 얘 원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지. 그래서 얘 뭐라고 한다? 공집합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 집합은 공집합이 된 거야. 그럼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원소의 개수가 없는 거야. 알겠죠? 원소의 개수가 없다. 4번 별표 치세요. 거기 4번 가장 헷갈리는 거. 자, 얘는 뭘까요? 얘는 뭐냐? 얘 뭐야? 그게 이거 조심해야 돼. 거기다 써. 이거 vs. 하나는 그냥 파이. 이거 파이라고 읽어? 좀 미안, 얘기 안 했구나. 이거 공집합 뭐라고 했냐면 파이라고 읽어요. 파이. 우리 파이 이것도 있죠? 근데 파이라고 있습니다. 공집합 파이. 자, 봐봐. 집중. 이거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너무 중요해요. 알아야 돼, 무조건. 얘랑 얘가 뭔 차이가 있을까? 알아놔야 돼. 얘는 무슨 집합? 공집합. 얘는 우리가 중괄호가 있다는 얘기는 그 중괄호가 집합이야. 그 안에 들어있는 건 원소야. 그 얘는 뭐예요? 거기 밑에다 써? 맞아. 공집합을 뭘로 가지는? 원소로 가지는 뭐예요? 집합이 되는 거예요. 꼭 알아두세요. 얘와 얘 차이가 엄청 헷갈려. 얘는 공집합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야. 그럼 우리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야. 좋아요. 얘는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거야. 뭘 원소로 가지고 있어?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공집합 자체는 원소가 없는 집합이야. 하지만 공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은 원소가 한 개가 있는 거야. 말장난이지.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 집합 안에 집합 안에 원소가 들어가는데 그 원소로 들어갈 수 있는 요소가 또 뭐가 있다? 집합도 원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나중에 추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집합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집합이 이렇게 써질 수 있다는 얘기야. A, C, 뭐 D 이렇게. 그럼 그 집합은 집합 A, 집합 C, 집합 D를 뭘로 가지고 있는?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원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반드시 어떤 숫자나 뭐 문자 이런 것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큰 집합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딱 분명히 얘기했다. 얘기했어? 네. 했지? 꼭 알아두시라. 저기서 은근 헷갈려. 은근.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바로 보세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있죠? 자, 우리 유한집합의 경우에서는 표기 이제 약속들이 너무 많죠. A의 원소의 개수를 셀 수가 있죠. 근데 그 A의 원소의 개수를 표기를 어떻게 한다? NA라고 한다. 이 N이 뭘까요? 뭐의 약자일까? 넘버. 그죠? 넘버의 약자입니다. 그 A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는 거. 그거 해보시죠. 밑에 예제 3번. 유한집합을 찾고 원소의 개수를 구해보시라 라는 얘기입니다. 해보시죠. 유한집합이 뭐뭐 있고
번째 시간이니까 이거 하고 다음 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끝날 줄 알았죠? 아 근데 다음 거 금방 끝나요. 우리 예제 4번 보시면 유한집합 바로 보이셔야 되죠? A랑 D입니다. A랑 D. 근데 A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A는 0. 그럼 얘는 뭐예요? 0을 원소로 가진 집합. 그래서 우리 그 NA는 뭐가 된다? 원소의 개수가 한 개가 있겠으면 되겠고. D는 이제 조건제 집합으로 되어 있죠? D는 뭐라고 되어 있어? X들을 모은 거야. 근데 X들이 그 어떤 X들이야? X는 두 자리의 자연수. 우리 두 자리 자연수는 몇부터 시작을 해요? 10부터 몇 가지? 99까지. 이 개수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 여기를 뺀 다음에 1을 더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99에서 10을 빼고 1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양쪽이 포함되어 있는 개수 세는 거는 여기서 끝쪽에서 끝쪽 뺀 다음에 하나 더하면 되고, 만약에 이런 거 10보다 크고 99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그냥 여기서 여기를 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얘도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서 여기를 뺀 다음에 1을 더 빼면 됩니다. 알겠죠? 개수 세는 법도 연습해 두시면 빠릅니다. 언제 이직거리 할 수 없잖아요. 그쵸? 넘어가 보시면 부분집합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잠깐 시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분집합은 말 그대로 거기 단어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에 초점 맞춰야 돼요?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림이냐면 벤다이어그램으로 보면요, A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A라는 게 이렇게 있어. 집합을 해봤더니 예시로 하나 해볼까? 예시로. A는 B는 A는 4의 약수라고 해볼게요. 4의 약수 뭐 있냐 그러면? 4의 약수들을 보이 1, 2, 4가 있죠. B는 16의 약수라고 해볼게요. 뭐 있니? 2, 4, 8, 16이지, 그치?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A에 있는 원소 전체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 B에 포함되어 있지. 그래서 얘를 A와 B를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야. 자, A라는 원소에는 1, 2, 4가 있네. 근데 이 B라는 원소는 A가 가지고 있는 1, 2, 4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하고 있어? 8, 16도 포함하고 있네.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죠? 다 그림이야, 그림. 그러면 우리가 이 A라는 집합이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 이 B라는 집합에 쏙 들어가겠지? 포함되지? 그런 집합을 우리 뭐라고 한다?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즉 A에 있는 모든 애들이 B에 다 들어가 있다면 우리는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따라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이게 집합이 이제 명제 쪽이 나오다 보니까 말장난인데, 얘는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맞아요, 얘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집합 A, 집합 B가 원소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얘도 집합, 얘도 집합이니까 포함 관계는 반드시 삼지창에서 가운데 갈고리를 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집합과의 관계는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우리 원소가 집합에 표현될 때는 삼지창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집합과 집합 간의 표현 관계는 삼지창에서 가운데를 뺀 것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얘 봐봐. 이제 말장난이야. 얘는 뭐야? 집합 B가 뭘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야? 집합이라는 A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야.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는 삼지창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말장난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말장난.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원소로 집합이 들어가 있지 않는 한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는 어떻게 표현된다? 이렇게 U자로 포함된다. 그래서 이 상황은 A가 B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다. 하나만 더 해보면요,
집합이 같죠? 네. 집합이 같아도 여기에 있는 원소가 여기 다 어떻게 돼 있어? 들어가 있지? 그럼 얘 어떻게 쓸 수 있어? A가 B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 또 어떻게 또 얘기할 수 있을까? 그치, B가 A에도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지. 우리가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 서로가 서로를 포함시키는 관계면 얘를 어떻게 쓴다? A랑 B랑 어떻다고 쓸까요? 같다고 써요. 이렇게.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그래서 부분 집합까지 얘기를 했고요. 좀만 쉬었다가 좀 20분 쉬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분 쉬었다가 좀 자려면 자시고요. 네. 20분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